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아주 최첨단 우주선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우주선의 생명 유지 장치가 단 1분이라도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공급이 바로 끊기됐죠. 그리고 온도가 막 급격히 떨어지면서 즉각적인 재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에 이 우주선의 내부랑 완벽하게 똑같은 환경을 유지해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공장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클린룸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우주선보다 더 가혹한 공간일지도 몰라요. 우주선은 사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적당한 환경만 맞추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인간 기준이니까. 네, 근데 반도체 클린룸은 그 나노미터 단위의 아주 미세한 먼지 입자 하나, 그리고 0.1도의 온도 변화, 거기에 미세한 습도 흔들림조차 용납하지 않거든요. 와, 0.1도요. 네. 공기가 순환하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 시스템이 단 1분이라도 멈추면 그 순간 화학 반응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 전원 스위치를 껐다 키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혀 아니죠. 온도랑 습도 제어가 단 1시간만 멈춰도 그 라인 위를 돌고 있던 수만 장의 웨이퍼는 즉시 전량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전량 다요? 와, 게다가 반도체를 굽고 깎는 그 수천억 원짜리 초정밀 장비들 있잖아요. 그 내부의 가스가 응고되면서 기계 자체가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매일 누리는 이 첨단 디지털 문명이 사실은 얼마나 아슬아슬한 통제와 예측 가능성 위에 세워져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거대한 시계탑 같은 거죠. 그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총파업 사태를 다룬 심층 분석 보고서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스마트폰, AI부터 국가 경제, 그리고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까지 이 단일 사건이 어떻게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살펴볼 겁니다. 사실 이 주제가 아무래도 노사 갈등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되게 민감한 뇌관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사측이나 노조,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누가 옳고 그르냐의 도덕적인 판단은 원절히 배제해야죠. 정확합니다. 오직 이 보고서에 담긴 원자료, 객관적인 경제 지표, 그리고 냉혹한 글로벌 시장의 반응이라는 렌즈로만 이 사태를 해부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감정을 싹 걷어내고 숫자와 인과관계에만 집중해보죠. 단순히 기계가 멈춘 걸 넘어서 이게 어떤 구조적인 균열을 일으켰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첫 번째 퍼즐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거시적 경제 환경 관점에서 볼 때 대체 왜 하필 지금 발생한 파업이 전 세계적인 패닉을 불러왔을까요? 타이밍이 정말 최악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2026년이라는 시점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AI 슈퍼사이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지금은 생성형 AI가 단순한 챗봇이나 신기한 장난감 수준이 아니잖아요. 금융, 의료, 국방, 모든 산업의 인프라로 완전히 내재화되는 정점입니다. 그렇죠. 없으면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이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의 연간 자본 지출이 무려 1조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1,3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업들이 칩을 찍어내려고 파운드리 용량 확보에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인 거죠. 그리고 그 핵심 부품이 바로 HBM, 고대역 폭 메모리랑 차세대 D램이잖아요. 수요가 막 폭발하다 못해 공급이 못 따라가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이 엄청난 타이밍에 5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이 예고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나온 손실 규모를 보고 0을 진짜 몇 번이나 다시 세워봤어요. 1일 손실액이 약 1조 원입니다. 달러로는 6억 7,700만 달러고요. 18일이면 총 예상 손실이 최소 20조에서 최대 30조 원에 달하는 규모죠. 와, 30조 원이요. 진짜 헉소리가 나네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돈을 많이 잃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혈관 자체가 막혀버린다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시장 공급에도 바로 타격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 파업으로 글로벌 D램 공급은 3에서 4%, 낸드 플래시는 2에서 3%가 즉각적으로 증발할 것으로 예측이 됐어요. 더 절망적인 건 앞서 말씀드린 클린룸의 특성 때문입니다. 아, 멈췄다가 다시 켰는데 오래 걸린다는 그 부분이요. 네.
파업이 끝나고 노동자들이 현장에 복귀한다고 해도 다음 날부터 공장이 100%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온도랑 화학물질 밸런스를 다시 맞추고 원래 수요를 회복하기까지 최소 2주에서 최대 1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자, 이 상황을 제가 한번 비유해 볼게요. 지금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F1 레이스 마지막 바퀴에서 선두 경쟁을 하면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어요. 근데 핵심 부품 대주는 스폰서 차량이 갑자기 엔진을 끄고 피트스탑을 딱 해버린 격이잖아요. 아,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달리고 싶어도 바퀴가 없어서 그냥 멈춰야 되는 거죠. 그 F1 비유를 조금만 더 밀고 나가볼까요? F1에서 피트스탑을 하면 최소한 타이어라도 새 걸로 갈아 끼우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더 빨라지려고 멈추는 거니까요. 근데 반도체 라인에서 엔진을 끄면 달궈져 있던 엔진 자체가 식어버리면서 그냥 망가집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기술적인 퇴보를 의미해요. 와, 기술적 퇴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미 삼성이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상당히 내준 상황이잖아요. 이 1개월의 공백은 그 기술적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골든타임을 그냥 영구적으로 날려버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구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진짜 엄청나네요. 결국 그 공백기 동안 깐깐한 큰손 고객사들이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비싼 단가가 아닙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공급망 신뢰도에 조금이라도 금이 간다. 그러면 즉시 물량 챙겨서 대만 TSMC로 넘겨버릴 겁니다. 아, 완전히 갈아타는 거군요. 네, 파운드리는 한번 고객을 뺏기면 라인 세팅을 전부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와, 그 30조 원이라는 손실액도 천문학적인데 그 이면에 있는 기술적 신뢰도 붕괴. 이게 진짜 무서운 청구서였네요. 그렇죠. 물리적인 공백이 아니라 리더십의 심리적이고 전략적인 공백에 대한 부분인데요. 노조위원장의 휴가 논란이 월스트리트를 뒤흔들었다고요. 네, 이 사태를 단순히 임금 협상 결렬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해외 미디어나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경악했던 지점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7만 4천 명의 조합원을 이끄는 초기업 노조위원장 최승호 위원장이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딱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본인은 동남아시아로 휴가를 떠난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아, 동남아요? 파업 시작하자마자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노조 측 요구 조건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거였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약 4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거든요. 이걸 두고 외신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거 같은 곳에서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무리한 요구다 이러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맞습니다. 경영진 쪽도 당연히 반론을 폈죠. 그 이익이라는 게 당해연도 노동력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누적된 150조 원의 R&D 그리고 230조 원의 거대한 시설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청취자분들 입장을 좀 대변해서 날카롭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솔직히 휴가 자체는 개인의 권리잖아요. 파업 기간이라고 해도 연차 쓰는 건 합법적인 건데 그 피도 눈물도 없다는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노조위원장 개인 휴가 일정에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 건가요? G리스크, 그러니까 거버넌스 리스크까지 상향 조정하면서요. 권리 문제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투자자들의 렌즈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월가에서 문제 삼은 건 바다로 휴가를 갔다. 이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바로 그 리더십이 보여준 이중잣대, 그리고 통제 불가능성입니다. 위원장이 휴가 떠나기 직전에 사내 게시판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파업에 불참하는 직원은 앞으로 동료로 보지 않겠다. 이런 엄청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아, 조합원들한테는 개인희생 감수하고 투쟁하라고 강요해놓고 정작 본인은 그 치열한 시기에 전장에서 빠져버렸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이건 투쟁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걸 넘어서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로 비친 거예요. 신뢰가 팍 깨졌겠네요. 수십조 원짜리 리스크를 촉발해놓고 협상해야 할 리더가 휴양지로 갔다. 투자자들한테는 이 거대한 조직이 지금 합리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제일 위험한 시그널로 해석되는 거죠. 45조 원 달라는 것도 기업 미래를 갉아먹을까 봐 걱정인데 주도하는 집단조차 이성적이지 않다면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 돋네요.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조직의 뇌세포랑 신경망이 고장났다고 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삼성이니까 어떻게 자체적으로 수습했을지 몰라요. 문제는 이 내부 리더십 붕괴가 하필이면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라는 태풍이랑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죠. 먼저 미국 상무부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데요. 2026년에 발효된 칩 보안법.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뭘까요? 바로 고위급망 안정성입니다. 지금 삼성이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37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어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본사가 노동 불안으로 흔들린다. 그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수조 원 보조금 주면서 국방이랑 직결된 칩 생산을 맡길 이유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아, 이게 안보 위협으로 직결되는군요. 게다가 파업 때문에 엔비디아 칩 출하 늦어지면 이게 단순히 우리 집 컴퓨터 그래픽카드 늦게 나오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미 국방부 AI 프로젝트에 차질 생길 거라는 워싱턴 경고도 있었고요.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에서는 에픽 퓨리 작전이라는 대규모 군사 충돌까지 터졌죠. 아, 그게 반도체랑 무슨 상관인가요? 반도체 만들 때 꼭 필요한 특수가스들이 있어요. 브롬이나 극저온 냉각에 필수적인 헬륨 같은 거요. 근데 이 전쟁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와, 진짜 밖에서는 가스 끊기고 전쟁 나고 미국 정부는 보조금 뺏겠다고 압박하는데 집안에서는 파업으로 공장이 멈춘 거네요. 이거 진짜 이 비유밖에 안 떠오릅니다. 지금 집 밖에서는 막 허리케인 몰아치고 지붕 날아갈 토네이도 오고 있는데 가족들은 부엌에 불 질러 놓고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격이잖아요. 진짜 뼈를 때리는 비유입니다. 정확해요. 이런 안팎의 난리통이 금융시장에 어떻게 반영됐겠습니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심화로 나타난 거죠. 제가 그 데이터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 시점에 삼성 주가가 내재 가치 대비 무려 63.9%나 저평가됐더라고요. 심지어 오너일가의 상속세 주식 매각 이슈까지 겹치면서 외국인들이 보기엔 오너 리스크랑 노조 리스크가 동시에 빵 터진 거였죠. 아수라장이네요. 반면에 대만 TSMC는 안정적인 무노조 환경 바탕으로 월가에서 강력 매수 리포트가 막 쏟아졌고요. SK 하이닉스도 노사 타결 깔끔하게 끝내고 매수 우위 굳혔잖아요. 국제에너지기구까지 경고하고 나섰죠. 이 파업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요. 진짜 안팎으로 사면초가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진짜 제일 숨막혔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뭐 공장 멈춘 거야 한두 달이면 수요일 다시 잡겠죠. 주가도 다시 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절대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 지금 보이지 않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바로 인재 유출과 기술 보완의 위기요. 아, 이건 정말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수십 년 이어지던 무노조 경영이 끝나면서 억눌려 있던 갈등이 터져 나온 건데요. 단순히 노사 갈등이 아니라 직원들끼리 싸우는 노노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맞아요. 성과급 격차 때문에 최근 4개월 만에 숙련된 엔지니어 수백 명이 SK 하이닉스로 이직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 심각한 건 남아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예요. 사내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같은 데 보면 파업 찬성파 반대파 나뉘어서 서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글이 난무했습니다. 그 초인류라는 프라이드랑 조직 응집력이 완전히 상산조각 난 거죠. 우리가 보통 반도체 초격차 기술 이러면 막 수천억 원짜리 장비나 완벽한 도면 떠올리잖아요. 네, 하지만 차세대 3나노 공정 같은 최첨단 기술의 진짜 핵심은요, 도면이 아니라 엔지니어들 머릿속에 있는 암묵지입니다. 암목지요? 네, 미세한 오류 잡아내고 수율 끌어올리는 건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고민하면서 체득한 그 감각적인 노하우의 결합이거든요. 아, 매뉴얼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팀원들이 수년간 호흡 맞춘 감이라는 거군요. 그럼 그 엔지니어들이 이직했다는 건 단순히 사람 명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3나노 공정 안정화할 그 두뇌 네트워크 자체가 뽑혀가갔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인적 자본의 붕괴는 바로 기술 유출 리스크로 직결되죠. 실제로 전직 IP 센터장 같은 내부 핵심 인사가 특허 유출해서 소송 벌이는 일까지 생겼잖아요. 여기서 제가 진짜 아차 싶었어요. 보통 기술 유출하면 막 영화에서 산업 스파이다 USB 훔쳐가고 해킹 그룹이 서버 뚫는 거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는 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첩보 기술도 못 뚫는 철옹성이 결국 사내 게시판에서 감정 싸움하고 사기 떨어지니까 내부자 스스로 그냥 문을 열어버려서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와, 조직의 응집력이 가장 강력한 기술의 해자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인적 자본이 무너지면 수십조 R&D를 해도 기술은 길을 잃어요. 사람이 마음 닫고 불신하면 혁신의 톱니바퀴는 그냥 멈추는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이 거대한 파국을 막을 브레이크는 없는 건가요? 보고서에서 세 가지 제언을 하던데요. 첫째는 노조 리더십의 도덕적 정당성 확보, 둘째는 성과 배분 시스템의 투명성, 셋째는 정부 공조를 통한 필수 유지 업무 가이드라인이요. 전문가님은 뭐가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나요? 결국 두 번째, 성과 배분의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보고서에서 이걸 힉스의 역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힉스의 역설. 이거 청취자분들 위해서 제가 식당 비유로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친구랑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계산서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서로 네가 시킨 비싼 스테이크 때문이다. 아니다, 네 와인 때문이다. 이러면서 영수증은 안 보여주고 경찰 올 때까지 싸우는 상황 맞나? 아,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싸움이 왜 나냐? 정확한 영수증 내역, 즉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거든요. 사측은 옛날에 투자한 시설 덕분이라 그러고 노조는 우리 야근 덕분이라 그러고 서로 쥐고 있는 데이터가 다른 거죠. 그니까 수십조 날리고 피 터지게 싸운 다음에야 아, 이제 합의하자 이러는 거네요. 맞아요. 외부 검증을 거친 공정한 KPI 지표를 서로 공유해야 이 2026년의 변곡점을 넘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거기다 정부도 안보 차원에서 공장이 아예 올스탑 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세워줘야 하고요. 네, 그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죠. 자, 오늘 저희가 이 거대한 나비 효과를 쭉 짚어봤습니다. 발단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랑 휴가 논란이었는데 이게 글로벌 AI 칩 공급망을 마비시키고 지정학적 위기랑 겹치면서 결국 경쟁사들 배만 불려주는 씁쓸한 결말이 났어요. 네, 정말 경제, 안보, 인간 심리까지 얽혀서 폭발하는 완벽한 텍스트북이었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더 똑똑한 AI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혁신의 속도가 사실은 저 태평양 건너 반도체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팍팍한 조직 문화랑 동료들 간의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게 진짜 기묘하지 않나요? 네, 세상이 얼마나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오늘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초연결 시대에 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수백조 원짜리 공장이나 첨단 도면이 아니라 어쩌면 서로를 신뢰하고 기꺼이 협력하려는 인간의 마음 그 자체가 아닐까요? 아, 정말 확 와닿는 질문이네요. 오프닝의 그 우주선 생각해 보세요. 승무원들이 서로 불신하고 싸우면 아무리 좋은 생명 유지 장치도 소용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신뢰가 무너졌을 때 철옹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여러분도 각자 속한 조직을 떠올리며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